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노후 빈곤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중 어떤 연금이 노후 빈곤율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지만 2013년 기준 40%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 이는 OECD 평균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노인 빈곤율이 해마다 낮아진 것만은 사실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기초연금 효과로 해석하기도 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35년 역사에 걸맞게 서서히 성숙하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대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연금 가운데 어떤 연금이 빈곤 완화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은 7.7%의 빈곤 완화 효과를 보였고 기초연금은 7.8%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로만 본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이를 65세에서 74세까지의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으로 세분해보면 전기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보다 2에서 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 노인의 경우는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께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미국 21.6%, 일본 20%, 독일 11%, 프랑스 4.4% 등 평균 13%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40.4%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 현재의 수급 연령 계획을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OECD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만 68세로 빠르게 상향 조정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납부기한도 만 60세에 도달 시까지가 아닌 연금 수급 연령까지, 즉 만 68세가 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권고한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조정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인데 소득 하위 70%에 3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빈곤율은 40%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으니 30%의 빈곤하지 않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빈곤하지 않은 3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빈곤한 40%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에 대한 지출 예산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며 OECD 권고한 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의 추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연금이 확대 시행된 2014년부터 연도별 기초연금 재정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6조 8천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1년 지출액이
2020년 16조 7천억 원, 2021년 18조 9천억 원, 2022년 20조 1천억 원이었고 2023년엔 22조 6천억 원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재정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예산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게 33만 원을 지급하면 24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되 하위 70% 40만 원, 상위 30%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을 경우엔 9조 8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3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1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3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4조 7천억 원 늘어난 29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이 네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작게는 4조 7천억 원, 많게는 14조 6천억 원의 기초연금 추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에 따른 노인 가구 소비 증가 추정액이 총액의 7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추가 예산이 10억 원 늘더라도 그중 7조 원 정도는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증대시키고 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연금의 재정 안정을 주장하며 기초연금의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의 소비 증가 효과 추정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70% 이상이 어르신들의 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인상은 국내 총생산, GDP 및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노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즉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다며 기초연금은 정부의 경상 이전 지출이므로 기초연금의 인상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파급 경로를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출하면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바로 70% 이상이 가계의 소비 지출로 이어져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40만 원 전체 지급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의 급속한 증가라는 편협한 통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GDP를 증대시키고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의 관점을 고려한 연금개혁의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어려웠던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 효과 또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번 국회 정책처의 분석을 정부와 국회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정책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통합을 통한 연금개혁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그분들에게만 두텁게 지급하는 것 또한 결국엔 또 다른 갈라치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정책들이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선택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